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포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그룹에 빼앗긴 주도권을 에코프로 그룹주가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인데요.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나온 공매도 금지. 네. 이 뉴스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는 이제 국면에 오늘 방송하는 날 그런데요.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가고요. 네. 에코프로가 이제 강한 반등이 왔지만 그 전에 고점에서는 지금까지 주가 추이를 보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다 많이 조정받은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 대본을 이제 일요일, 오늘 녹화일이 월요일이니까 이제 일요일에 방송 준비를 하면서 주가 추이랑 뭐 거래량이랑 공매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었고, 사실 공매도에 대한 언급이 나온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었는데 그렇죠. 네. 이제 긴급스럽게 이제 일요일 저녁 6시에 나오면서 오늘 좀 공매도가 많이 일어났던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에게 일간 변동성을 작용시킬 것이다. 작용시킬 것이다까지는 전문가분들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정도까지 작용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었고, 네. 보통 외국인 투자가나 기관 투자가들이 공매도를 얼마나 진행했는가, 이런 것들을 리포트를 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올해 외국인 누적 공매도 거래 금액이 100조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 현업자 분들한테도 여쭤보면은 보통 뭐 이렇게 뭐 공매도나 뭐 외국인에 대한 뭐 무차입 공매도 처벌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비방용 쪽으로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라고 이야기가 됐을 때 이제 언론사들도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이제 구독자분들의 알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 데이터를 공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정부에서 칼을 빼들다 보니까 이제 언론사 측에서도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올해 공매도 누적 거래 금액이 100조다. 엄청 많이 한 거죠. 그다음에 오늘도 시장을 보면은 뭐 상승 종목 개수가 하락 종목 개수보다 월등히 많은데, 사실 어떤 공매도와 연관성이 없는 종목들은 뭐 1% 2% 움직이고 있는데, 공매도랑 연관이 있는 종목들은 작은 종목들도 막 3에서 10%. 막 그러니까 20%씩 올라요. 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오늘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의 어떤 뷰를 넓혀드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준비를 해왔는데, 좀 그 뷰를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래도 준비한 건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내가 고점에 물려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시고, 2차 전지를 신규 매수하려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눌림목을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에코프로는 지난번에 이제 150 장중 고가 기준인데요. 153만 9천 원까지 갔다가 저점이 얼마였어? 저점이 6만 원 깨졌었네. 60만 원이죠. 네, 저점 59만 5천 원 왔다 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반토막이 이상 난 거네요, 그죠? 네, 거의 60% 이상. 네.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실제로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러면 누가 주로 팔고 누가 산 거예요? 네, 확실하게 공매도는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사실 얼마나 일어났는지는 저희가 데이터를 정확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증권사에서 알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매도 단가나 이제 매도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주가가 바닥권에 오다 보니까 공매도가 그 한 달 전이나 2달 전보다 많이 안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10% 내외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에코프로 BM은 공매도가 20에서 30% 내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굵은 줄기는 저번이랑 비슷해요. 저번도 저번 방송에서도 제가 지주사인 에코프로는 공매도가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고, 에코프로 BM은 공매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근데 최근 일주일이 다른 모습입니다. 최근 일주일이 에코프로의 공매도를 약 15%를 상회하면서 공매도가 조금 더 많이 나왔다. 근데 에코프로 BM은 최근 2거래일이 15%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합리적인 저도 물증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겠지만, 이런 공매도의 칼을 빼들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공매도를 살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은 그들도 이 공매도 단죄가 언제 뉴스로 나올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오니까 이게 한 번에 쇼커버닝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 병동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2주가량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상당히 했다는 사실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외국인과 기관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하방에 대한 힘을 실으면서도 조정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야 내가 이거를 쇼커버링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할까? 좀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 할까? 이런 식으로 조금 비중 관리를 하다가 이제 단죄 뉴스가 나오니까 오늘 강하게 매수를 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사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공매도나 어떤 매수 금액 이런 것들을 좀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개인의 순매도가 증가. 이제 제가 이 HTS에 보면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에코프로를 2개월치를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순매도였고 기관은 순매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개월로 줄이면 그 지난 1개월간의 수급 변화를 알 수가 있는데 최근 1개월로 바꾸면 개인 투자자들은 2,214억 순매도, 그러니까 2개월 대비해서 순매도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은 560억 순매도에서 1,927억 원 순매수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차액인 2,400억 가량을 최근 1개월간 순매수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 기관은 2,160억 순매수에서 475억 순매수로 이제 순매수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 기관이 관심이 덜해졌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의 관심이 상당히 증가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감소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감소,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감소, 기관은 순매수 감소.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보면은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기관도 이제 외국인이랑 매매를 좀 비슷하게 하는데 기관의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냥 반신반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관심이 정말 상당히 증가했다. 그다음에 오늘 수급동에 보면은 에코프로 BM은 둘 다 외국인 가수급상으로 순매수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흐름하고 수급을 체크를 해주셨고요. 실적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실적은 사실 이제 3분기는 뭐 지나가는 거고죠. 네. 4분기가 좋아질까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원료 가격에 달려 있고. 네. 실적 체크할 거 있으면 또 잠시 봐주시고 에코프로 그룹주 앞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투자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우선 실적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떤 근소하게 실적 추이가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저번 주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실적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에코프로랑 포스코랑 비교가 되는 가운데 포스코 그룹주의 개인 투자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신 계기가 아무래도 영업이익률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우리 한국증권TV 유튜브를 구독하신 분들은 당연히 에코프로의 실적을 분명히 체크를 하셨을 겁니다. 이제 요약을 말씀드리면 3분기에 2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증가를 했습니다. 절대치는 증가를 한 거죠. 근데 영업이익이 줄었어요. 근데 증권사에서 생각했던 컨센서스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습니다. 거기다가 영업이익률도 한 6%나 한 4%는 기록을 할 줄 알았는데 거의 3%에서 2%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뭐 한간에는 저는 아직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닌데 한간에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싸게 매집하려고 막 일부러 공시가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실적을 덜 찍은다. 이거는 진짜 뭐 공신력 있는 뉴스나 언론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막 유튜브에 자극적인 썸네일 써가지고 이제 막 투자분들께 막 희망을 줘가지고 그런 어플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에코프로 BM 저점에서 사기 위해서 일부러 실적을 좀 쟁여놨다. 이제 릴리즈한 거다. 딜리를 한 거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저도 이제 에코프로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솔직히 이렇게까지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줄 줄 몰랐다. 그래서 이런 쪽이고 영업이익률이 특히 에코프로 BM이 다른 양극재 기업들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의 강점이 영업이익률인데 영업이익률까지도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에코프로보다 포스코 그룹주가 더 유망하다고 평가되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에코프로가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오늘 일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오히려 이런 슈팅을 좀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좀 투자할 만한 포인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매크로 변수들이 악화될 부분들이 선반영 충분히 다 되었고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오는 것들이 투자분들이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잘 가기 위해서는 뭐 BMW나 폭스바겐, 포드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사실 추이들은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완성차라고 하면 테슬라를 들 수가 있고 그다음 비아디, 루시드, BMW, 폭스바겐, 포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시가총액 순서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변동성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순서죠. 근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사실 테슬라랑 비아디, 루시드랑 관련이 크게 없다 보니까 폭스바겐, 포드 추이를 봐야 되는데 테슬라랑 비아디랑 루시드가 거의 6에서 10% 움직일 때 BMW랑 폭스바겐, 포드도 1, 2%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들의 실적에 따라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 추이가 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뭐 테슬라의 좀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 부분도 안전하게 승소를 했다는 부분. 그다음 우리가 좀 고민했던 게 중고차가 너무 흥행하게 되면 완성차가 안 팔리면은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조금 위축될 수가 있는데 폐배터리 사업이나 이런 것도 위축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생각보다 중고 전기차에 대한 투자분들의 판단이 조금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중고 전기차가 완성차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게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에코프로가 이제 호주 업체와 미국 리튬 광산을 개발하겠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업무 진행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31일 포항 캠퍼스에서 호주 업체인 아이오니어와 리튬이 섞여 있는 점토 형태의 물질인 리튬 클레이에서 리튬을 추출해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하니까 원활한 원자재 수급이 도움될 수 있다.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 에코프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관련 좀 투심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꾸준하게 이제 매출을 그래도 분기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0에서 700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연간 실적 기준에서도 2,500에서 3,000억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IPO 이후에 원활한 증설 이후에 생산량을 작년 기준 5만 톤에서 2027년 21만 톤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말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IPO에서 흥행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관련 종목들의 약간 주가의 괴리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감스럽게도 제가 4분기 실적에 대한 리포트를 꾸준하게 체크를 해봤는데 아직 그 HTS에서 제공하고 있는 뉴스 말고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단 한화증권이 야심차게 내놨는데 거기도 뭐 수치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관련 종목들이 4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나열했었는데 어떤 수익 판가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리튬 가격의 추이다. 이런 뷰가 있는데 리튬 가격이 제가 저번 방송에서 8개월 연속 상승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그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만약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한 3일 정도 추이가 더 이어지고 리튬 가격이 반등한다고 하면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지금 웃음을 짓고 있겠죠, 그죠? 지금 상장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그죠?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머티리얼스가 웃음을 짓고 있고,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 가운데서는 이제 급등을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따라붙기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기본적으로는 좀 조정시 매수 관점 하셨고 탑픽 종목은요. 네, 평소에 에코프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에코프로 BM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변동성이 큰 것도 큰 거지만 수급이 괜찮아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공매도 파트에서 말씀드릴 때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공매도 추이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에코프로 BM은 정말 눈에 띄게 이 공매도가 줄어든 모습. 사실 공매도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도 확실하게 공매도가 줄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도 전반기업답게 사실 전반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에코프로한테 많이 변동성이 밀렸었는데 오늘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공매도가 줄어든 모습, 그다음에 전반 기업이 임하고 있다는 부분, 거래량이 증가한 부분, 이 부분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하게 본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이 그래도 좀 탑픽으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눌림목 공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상한가 간 상황이라 상한가 간 상황이군요. 상한가 간 상황이라 눌림목 공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원래 철강이지만 이제 2차 이제 소재 쪽으로 하는 거고요. 에코프로 그룹주와 서로 이제 자웅을 가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포스코 그룹주에 빼앗긴 영광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논의를 했는데 포스코 그룹주는 반대로 그러면 주도권을 안 뺏기고 더 차별화돼서 갈 수 있을까요? 이제 포스코가 현재 언론에서 나온 뉴스로는 이 스탠스만 유지해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변동성은 사실 조금 에코프로한테 밀리고 있는데 꾸준하게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를 비교를 해드리면서 변동성이 에코프로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동일하게 2차 지지구간이랑 3차 지지구간을 이탈하면서 회복하고 있는 굵은 줄기로는 일봉 차트나 주봉 차트 흐름이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캔들을 보면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캔들이 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증권TV 구독자분들의 이 인기의 척도인 조회수를 보면은 에코프로 관련 영상들이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보다. 네, 그 와중에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이제 구독자분들의 관심을 증대한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를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는 이제 에코프로는 어떤 투자분들한테 자금을 유치해서 증설을 해야 될 부분인데 포스코는 이미 본업으로 안정적인 유보금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증이나 전환사채 이런 자금 조달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많은 투자분들께서 포스코는 어떤 2차전지 관련해서 밸류체인을 갖추는데 큰 무리 없이 갖출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동시에 어떤 계획들이 되게 탄탄하게 진행을 되고 있고 제가 뒤에서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실적 발표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수치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결론부터 말했으면 상대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포스코 그룹주의 개인 투자분들이 더 집중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은 가수급상을 봤을 때는 포스코 그룹주는 아직 오늘은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수급 동향을 본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에코프로보다 낫다. 근데 나은 게 거래량이랑 주가가 견조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메이커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있다는 게 그런 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일간 변동성 보면은 포스코 긴장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는 에코프로 그룹주랑 비교하면 그룹사들이 제법 많죠. 그죠?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이 있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머티리얼 상장인데 포스코는 원래 포스코 말고도 종합무역 상산이 많아요. 2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은 선방했다는 겁니까? 3분기 실적이 참. 네. 네. 2분기 때는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발표했었고 그 3분기까지도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가 그게 중요한데 저번 주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네. 저번 영상에서는 전망까지만 말씀드렸는데 실적 발표했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3분기 매출액이 19조 원.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4% 감소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3%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전년 동기랑 비교를 한 거고 2분기랑 이제 전분기랑 비교를 하면은 매출은 5.5% 감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7.7% 25% 감소했습니다. 약간 에코프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 매출 비중이 다른데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를 비교를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에코프로는 솔직히 실제 50% 이상
하락을 했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7.7%, 25%. 근데 확실하게 투자는 사랑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돌다리를 짚어볼 필요 있고 매출 비중이랑 사업 내 위치 이런 것들 내가 멀티플을 얼마나 줄까 이거에 하는 거지. 그냥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에 대한 맹목적인 것보다는 정말 땡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구독자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일단 좀 리포트를 보면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 부문이 부진해서 포스코의 전 분기 대비해서 이익은 감소했지만 고부가 제품 판매가 늘고 원가를 절감시켜서 세계적인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같이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1조 2,8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1% 증가를 했고요.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3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6% 감소. 이거는 저는 사실 딱 이 절대적인 수치만 봤을 때는 54.6% 크죠. 근데 이제 어떤 이런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일간 변동성은 이 종목을 바라본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대변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실적 발표했을 때는 한 7%가량 약세를 보이는데 포스코 그룹주는 실적 발표했을 때 좀 지지를 하는 모습 한 3%대에서 많은 3%대에서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합리적으로 그냥 제가 결과론적으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60% 이상 실적이 하회했으니까 그만큼 밀린 거고 포스코 퓨처엠은 54.6%로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잘 버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좀 보유 주주분들께서 가슴이 아프겠지만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주가의 변동성을 만드는 이슈니까 체크를 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응 전략을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악화 요인으로는 당연히 리튬 니켈 이런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판가가 떨어졌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프리미엄급 배터리 소재 판매 확대로 매출은 3개 분기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좀 중요시 본 게 영업이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랑 포스코 그룹주도 3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전망치가 나왔었어요. 에코프로 BM은 6%, 포스코 퓨처엠은 4.5%, LNF는 4.14%인데 LNF는 아직 실적 발표 안 했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 결과 에코프로 BM은 2.54%, 포스코 퓨처엠은 2.88%, LNF는 2.11%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절대치만 보면은 잘한 기업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매크로 변수나 이런 원자재 가격 추이 이런 것들을 체크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낙폭을 준수하게 지킨 포스코 퓨처엠 영업이익률이 그나마 덜 잘 견고하게 방어를 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의 구독자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주시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코프로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이라는 이슈가 있고요. 포스코는 DX 예전 상장 이게 뭐 그룹 전체에 미칠 영향은 이제 아닐 것 같고요. 포스코는 다만 이제 철강 부분도 같이 지금 봐야 되는 게 있고 여타 기업들하고 해서 포스코 그룹주 수급 문제도 있고요. 포스코 그룹주의 투자 포인트는 네, 우선 대외적인 매크로 변수는 비슷할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뭐 기준금리, 뭐 유럽 중앙은행, 뭐 일본은행, 그다음에 뭐 전기차 판매량 이런 것들은 중요한데 그래도 포스코 그룹주가 LNF랑 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LG에다가 이제 소재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처럼 상대적으로 대장급 전방 위치에 있는 기업들과 연관성이 크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까 테슬라 말씀드렸는데 테슬라가 실적은 그래도 비아디한테 조금 추격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대장 자리는 좀 지키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테슬라가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완성차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쉽지만 그로 인해서 테슬라가 비아디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포스코 그룹주나 LG 관련 종목들이 조금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확실하게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 사고가 차량 자체에 제조 결함이 없다라는 승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꾸준하게
이 포스코 그룹주들의 실적 예상치를 계속 검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낮추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포스코 그룹주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좀 포스코 밸류데이 한 지가 지났는데 그 이후로도 여전히 2030년에 대한 리튬 생산량, 그다음에 그를 통해서 매출 뭐 62조 목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조정하지 않고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 나온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광양에 친환경차 모터코어용 공장을 증설해서 2030년까지 연 100만 톤의 생산체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무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그 LFP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저는 좀 아쉽습니다. 우리나라가 NCM 3원계 배터리에서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지켰으면 좋겠는데 완성차 기업들도 어차피 완성차 가격을 떨어뜨리듯이 조금 다른 방법도 충분히 좀 찾아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퓨처엠은 2022년 초부터 LFP 양극재를 자체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고 LNF와 이 합작 법인을 설립하면서 LFP 관련해서는 그래도 대장급 종목으로 나서겠다 이런 뷰가 있고요. 그래도 좀 이제 실적이나 업종포도 제가 업종포도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지금 퍼가 한 50 정도 이 2차전지 양극재 관련 종목들의 업종포가 50인데 포스코 퓨처엠이 거의 퍼가 120 정도까지 넘어갔었는데 12개월 선행포가 한 70에서 8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괴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니까 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괴리가 적어진다는 것은 변동성이 작아질 수 있고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를 역시나 좀 좋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포스코 그룹주는 결국 이제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후에 포스코 그룹주 대변수는 똑같다 그러셨고, 조금 더 이제 수급이나 뭐 체크해야 될 거는요. 네. 근데 우선은 저도 제가 직접 발로 뛰지 못하고 저도 네. 뉴스 보고 리포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적이 얼마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나마 이제 슬슬 한두 개씩 리포트가 나오면 그 리포트의 중간치 정도 해가지고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데 제가 그래도 이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를 거의 6개월 1년 가까이 매일매일 본 그거는 실적의 변동 추이가 확실히 포스코 그룹주가 줄고 있다는 거죠. 나는 매매 잘해. 나는 손절 잘해. 이러신 분들은 에코프로 그룹주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주는 확실하게 안정적 유보금을 가지고 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뉴스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다음에 어떤 실적의 변동성도 에코프로 그룹주 대비해서 오차가 적다. 그다음에 수급 동향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아까 에코프로는 기관은 모르겠다. 기관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밀려나는 느낌? 근데 포스코 그룹주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이 동시에 증대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는 포스코 홀딩스는 공매도가 10% 내외 균일한데 포스코 퓨처엠이 원래 공매도가 20에서 30%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 이거래일에 공매도 금액이 15%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공통입니다. 에코프로랑 포스코 홀딩스 지주사는 공매도의 변화가 없었는데 본업을 진행하고 있는 양극재 기업은 공매도가 줄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그룹주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집중하고 있다.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에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 이제 홀딩스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퓨처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관심주는요? 네, 오늘은 제가 포스코 스틸리온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네. 상장 기업이 많으니까 다양한 기업을 좀 말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포스코 스틸리온은 도금 강판 제품과 컬러 강판 제품을 생산해서 건설, 가전, 자동차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아연을 이용한 강판 제품이 배터리 소재에 들어있기 때문에 소재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자동차의 몸통에도 필요한 이 강판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품 관련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108억이 나왔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는 7.3% 감소를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81.1% 증가하면서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실적이 가장 크게 개선된 종목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본업 자체 포스코의 낙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이 포스코 스텔리온 자체 본업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을 생각한 강판도 이제 정부에서 기술력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이동형 모듈 학교에 필요한 바이오매스 컬러 강판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입찰했을 때 가장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수급동에 보더라도 사실 다른 종목들은 눌림목을 기다리려면 상당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거의 15% 25% 이상의 변동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눌림목을 상당히 기다려야겠지만 이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도 딱 이 60일선과 20일선 딱 중간 부분 이 부분부터 좀 분할 매수해 보시면은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 동향도 상당히 좋습니다. 기관이 꾸준하게 순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하다가 오늘은 좀 개인 투자분들에게 밀려났지만 눌림목 공략한다고 하면은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스틸리온 이게 옛날에 포스코 강판이었죠. 예전에 포스코 강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들을 하나 바꿔가지고요.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는 포스코 스틸리온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죠? 네. 네. 포스코 DX나 포스코 인터넷이나 이런 쪽은 어때요? 확실하게 네. 제가 이제 포스코 DX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탑픽으로 네.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엠텍도 포스코 엠텍도 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 전문가는 왜 이렇게 줏대가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그 시점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사실 공매도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공매도가 나왔지만 포스코 퓨처엠도 공매도가 나왔고요. 포스코 DX도 공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확실하게 포스코 그룹 중앙에는 있지 않다 보니까 공매도가 발생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등은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공매도 1등은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고 2등은 포스코 퓨처엠이고 3등은 포스코 DX 그다음 4등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5등이 이제 포스코 엠텍이고 6등이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변동성이 확실하게 이제 이것도 이제 슛 들어가기 전에 박사님하고 얘기했지만 변동성이 큰 종목은 보면 다 공매도가 많이 나왔던 종목이다. 그래서 포스코 DX도 마침 정규장이 끝났다 보니까 정산이 됐는데요. 외국인이 한 550억 정도, 기관이 214억 정도 순 매수를 했는데 사실 오늘만 27% 상승했기 때문에 매수 의견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수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눌림목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DX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고 실적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근데 실적 증가폭이 포스코 스틸리온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포스코 스틸리온을 갖고 온 거고 포스코 DX도 제가 언제 사도 좋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27% 이상 상승을 보여줬으니까 좀 눌림목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분기 솔직히 너무 잘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제 리포트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트레이딩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3분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리포트 나왔습니다. 이 유통 상사 관련 종목들이 3분기에는 2분기 대비해서 잘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주가에 녹아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도 21% 상승하는 모습이고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으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요 21선 부근에서 눌림목 공략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도 로봇이나 AI나 언제든 튀어오를 수 있는 성장주이고요. 변동성이 좀 있어서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 급등 상장하고 이제 그 차익 매물 나왔던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 물량 소화 시기를 대외적인 매크로 변수들이 많이 줄여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어떤 FOMC 기준금리나 그다음에 유럽 중앙의 기준금리 동결
여태가 굉장히 그 성장주에 대한 좀 투심을 많이 바꿔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어떤 조정이 언제 일어날지 뭐 IPO에서 신규 상장한 종목이 조정을 언제까지 보일지 정답은 없는데 보통 이제 전문가들 사이 있을 때는 한 3개월은 기본으로 보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들은 거의 한 2달 정도 조정을 보였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달 정도 조정을 보였고 사실 조정을 이렇게 좀 조정이 더 길어질 수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어떤 공매에 대한 뉴스 그다음에 그때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FMC 점도표 봤을 때 이번에 2번 연속 기준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99% 이상이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FMC 2주 전이죠. FMC 2주 전에 이 뉴스 나왔을 때 슬슬 성장주에 대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1등은 사실 AI입니다. AI가 1등으로 먼저 돌았고요. 그 다음에 2등은 의료 AI고 그 다음에 3등은 로봇인데 PD님이 로봇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로봇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네. 2차 전지만큼이나 로봇을 잘 아시는 분들 계시고 로봇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번 기회에 로봇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로봇도 2차 전지만큼이나 성장 이제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성장 섹터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네. 로봇주를 준비해봤습니다. 로봇은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협동 로봇인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이제 제가 이제 대본에다가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지능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분을 해왔는데 네. 산업용 로봇은 이미 약간 성장기에서 성숙기 사이에 있는 부분이고 협동 로봇은 약간 궤도기에서 성장기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확실하게 주가라는 게 실적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섹터가 확실히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는 사실 분류도 안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섹터에도 네, 없죠. 맞아요. 이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온다고 했을 때 무슨 종목이 수혜를 입을까? 아직 감도 테슬라. 안 잡혀요. 테슬라, 그다음에 삼성전자, 네. 이 정도. 네. 근데 이제 지능형 로봇이랑 협동 로봇 이런 종목들은 조금 그래도 좀 구체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산업용 로봇은 정말 일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동차 공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조립만 하는 로봇, 가공하는 로봇, 그다음에 이제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제 입출하는 로봇, 그다음에 검사하는 로봇, 뭐 용접하는 로봇 이렇게 인간 없이 로봇 혼자 행동을 하는 것을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고 있고요. 협동 로봇은 이제 인간 작업자랑 협력을 해서 페이로드 방향 전환이라고 합니다. 페이로드가 뭐냐면 이 로봇이 움직이는 궤도죠. 일단은 이 로봇이 움직이는 궤도는 짜놨는데 사람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치거나 하면은 동일하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인명사고는 산업용 로봇에서 많이 나옵니다. 제어가 안 되니까. 근데 협동 로봇은 확실하게 내가 지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페이로드를 컨트롤 해가지고 약간 좀 늦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기계와 로봇이 함께 작업을 하는 거. 그래서 식당에서 조리를 담당하는 로봇들, 뭐 치킨 로봇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런 로봇들이 대표적인 협동 로봇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능형 로봇이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은 뭐예요? 이제 환경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갖춰 놓은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나 인공지능 같은 칩을 연동을 해가지고 첨단 기술 결합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상호 작용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핵심인데 이제 애완용 강아지 로봇, 그 다음에 이제 구강 로봇이라고 불리는 에버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은 시각, 청각 및 감각 수단을 포함하는 정보 입력 수단으로 획득된 입력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인식하고 인식 결과에 따라 행동 명령을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동작한 로봇인데 소프트뱅크에서 만든 세일즈매니아라는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에서 만든 휴보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 보핏인데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그래서 지능형 로봇이랑 휴머노이드 로봇이 차이가 뭐지? 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근데 지능형 로봇은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형태나 이런 게.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역할을 자기가 정하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역할이 없는 건데 이런 기능을 넣어놓고 이제 이 역할에 넣었다가 저 역할에 넣었다가 지능형 로봇은 저 역할 아니면 다른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정말 그 역할을 다양화할 수 있다. 이렇게 로봇이 세분화되어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는 윤곽이 조금 더 잡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의 성장성이야 뭐 의구심이 없죠. 2차 전지와 비슷하게. 근데 이제 어느 쪽에 포커스를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를 섹터를 얘기해 주셨고요. 대장주름부터 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한 3조의 대장주였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와서 거의 필적한 수준으로 왔고 지난번에 3조 밑으로 갔다가 이제 오늘 주가 오르면서 다시 3조. 두산은 3조, 레인보우는 3조 3천억입니다. 대장주들 두산은 근데 이제 또 보호예수 물량 수급 문제가 줄줄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대장주 이제 종목들 현황을 어차피 제가 공부 차원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현황을 말씀드릴 건데 매수 의견보다는 매수 의견은 이제 맨 뒤에 있는데 매수 의견보다는 공부한다는 관점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업용 로봇이랑 협동 로봇, 지능형 로봇까지는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산업용 로봇은 이제 보통 뭐 감속기라고 하죠. 이제 로봇팔 그래서 뭐 SBB 테크나 뭐 SPG, 인탑스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뭐 두산 로보틱스나 뭐 뉴로메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지능형 로봇은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뭐 테슬라. 그 다음에 뭐 한간에는 뭐 유진 로봇이랑 뭐 휴림 로봇이 뭐 지능형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종목들을 다루는 것보다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 관련 종목들 부각되면 제가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예요. 모르신 분들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산업용 로봇 중에서도 협동 로봇 제조 및 솔루션 제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래 글로벌 5위였는데 4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에는 당연히 1등이고요. 국내 1등 협동 로봇 기업이고 참고로 1위 기업은 이제 화낙 일본의 화낙, 그다음에 2위 기업은 미국의 신보틱이라고 하고 있고요. 상장 전에는 두산이 여전 최대 주주지만 상장 전에는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는 6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주식 수는 많지 않다라고 했는데 앵커 그 박사님께서 딱 찍어주셨습니다. 원래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은 3개월, 6개월, 1년 차에 보호 예수가 풀립니다. 네.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한 3주간의 조정을 거치고 10월 30일에 맥점 잡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수급 동향이 오늘 긍정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꾸준하게 외인과 기관의 매수에 들어오다가 오늘은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를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말려드리지 않지만 확실하게 이제 3개월 차의 보호예수 물량 이런 것들이 일간 좀 장대 음봉을 가끔 만듭니다. 이런 부분 체크를 해줘야 되시고 두산 로보틱스의 그 흑자 전환 시점 이게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뭐 24년 하반기에 흑자 전환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25년 상반기에 흑자 전환 될 거다라는 뷰가 있는데 일단 이제 대표이사께서는 24년 하반기에 흑자 전환 시킬 것이다 이런 뷰가 있기 때문에 되겠죠.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확실히 투자 포인트 잡고 눌림목에서 매수했을 때 기대 수익률은 조금 보편적으로 잡다가도 이 시점이 다갔을 때는 면밀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 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이 종목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이죠. 한국과학기술은 카이스트에서 로봇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하시던 분이 전문 벤처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족 보행 로봇인 휴보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플랫폼 외에도 뭐 천문 관측용 군사용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가장 유명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2대 주주고요. 지분 14%를 보유하고 있는데 콜옵션 행사 시에는 거의 지분이 60에서 70%까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최대 주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거의 뭐 삼성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이제 제가 항상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리스크를 말씀드리잖아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사실 작년에
작년 하반기나 올해 초까지 이제 2022년 연간 실적이 흑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높게 보시는 분들이 네. 두산 로보틱스는 적자 기업 아니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흑자 기업이다. 퍼가 산출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불과 그렇게 말하자마자 2분기랑 3분기가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무시한 건 아니지만 이제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솔직히 이제 IR에서 얘기했던 걸 지키지 못할 때는 확실하게 그 기대 수익률 책정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분기 실적 다시 흑자로 전환됐을 때는 강한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리스크 관리 요인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수급동이 두산 로보틱스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대장급 종목은 제가 T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글로벌 진공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진공 로봇이 무엇이냐면 확실히 그냥 진공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진공을 만드는 로봇인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텐데 진공이 필요한 공정에서 진공 상태를 유지한 다음에 그 과업을 진행하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도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T 로보틱스가 이 진공 로봇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1위라고 하고 있고요. 이 진공 로봇 외에도 자율주행과 의료재활 분야까지도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공시를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2차전지 스마트 팩토리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꾸준히 나옵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하고 이제 공정 자동화 관련해서 수주를 꾸준하게 따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T 로보틱스도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서 몇 안 되는 흑자 기업이니까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로봇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T 로보틱스가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마이코플라스마 이제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럼프 스킨병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의료기기 중국 이 폐렴 치료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는 공장에 T 로보틱스가 납품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수혜주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 동향은 중간입니다. 제가 대장급 종목 3개를 말씀드렸는데 네. 선호도 1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2등은 T 로보틱스, 3등은 두산 로보틱스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도 기업들이 많아져서요. 몇 개 기업을 좀 압축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로봇은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이런 건 정책이랑 연관성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나올 게 있나요, 혹시? 네, 확실하게 로봇 관련 종목들이 실적을 아직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몇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뉴스나 정부 정책 위주로 좀 주목을 해 보신다라고 판단되는데 성장주들의 투심을 굉장히 고취시켜주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AI가 가장 먼저 갔었는데 빌 게이츠가 극찬했습니다. 이런 챗 GPT가 출시 1년 만에 대부분의 세상을 바꿔놨다 이렇게 극찬을 했고요. 그다음 일론 머스크도 이 AI가 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사람들은 어떤 돈을 벌고자 일을 할 필요가 없는 보편적인 고소득 시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성장주들에 대한 투심이 상당히 개선됐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로봇 섹터 자체에도 투심을 개선시킨 뉴스가 두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0월 24일에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이 로봇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기대해달라라고 발언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변동성을 강하게 사실 이때가 맥점을 잡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변동성이 실리게 된 계기가 12월 2일 금요일입니다. 삼성에서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의 실물을 공개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출격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이제 이렌시스라는 종목이 사실 웨어러블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이 종목은 약간 단기 재료 소멸로 인식이 되면서 밀렸어요. 근데 이 이렌시스를 제외한 나머지 로봇 종목들은 다 올랐고요. 그 다음에 수급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 종목들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 관련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11월 17일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시행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로봇을 활용을 하고 싶어도 제한된 구역에서만 활용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안전 문제죠. 그다음에 고장 문제. 그런데 11월 17일부터는 시행이 되면서 이제 어떤 보험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성을 확보한 로봇은 뭐 횡단보도나 뭐 인도, 공원 이런 쪽에는
이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여태까지는 못했었는데 현재는 못했었는데 11월 17일부터는 출입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면은 해당 기술력과 뭐 보험 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진 자격이 있는 기업들은 확실하게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확실하게 저는 또 너무 이제 시가총액 1,000억, 2,000억 사이보다는 한 2,000억은 넘어가면서 확실하게 실적 가시화될 수 있는 기대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장급 위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급은 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SPG 뭐 이런 급들인데요. 그러면 그 중에서 관심주 하나 알려주고 가셔야죠. 네, 확실하게 제가 대장을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네. 이 전문가라고 하면 조금 빠르게 큰 수익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돼서 한 5등 정도에 속해 있는 뉴로메카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조 공정의 핵심 제품인 협동 로봇을 연구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주력 모델이 인디 7인데 이미 F&B 기업체들을 통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빨리 흑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매출 증가에 좀 만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매출처가 다양합니다. 라바트 치킨도 있고요. 교촌 치킨도 있고 고피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협동 로봇 관련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약간 공정 자동화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포스코 ANC와 포항 공장과 신사옥에 들어가는 자동화 설비 신축 계약 체결했고요. 2024년 7월에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 반영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준비를 미리 하겠죠. 착공하고 준공 시작하면은 이제 거기다 자동화 설비를 넣어야 되고 자동화 설비를 넣기 위해서는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24년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증권가에서는 뉴로메카가 포스코 계열사와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로메카가 미국 텍사스 지사의 설립을 통해서 해외 매출을 확대하겠다고 시도를 했는데요. 설립 시기가 23년 5월입니다. 이미 설립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AS 그 다음에 일부 생산 이 업무를 영위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현재는 공장 증설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연간 6,000대를 생산을 하고 있지만 완공 시점이 2024년입니다. 2024년부터는 연간 18,000대까지 생산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한 3배 정도 될 것이고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 이제 분기 실적 기준 흑자 시점은 한 24년 하반기로 보고 있는데 조금 더 빨라지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 이제 네. 일봉 차트를 보면요.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 정말 조용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대장급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21% 이미 가버렸고 17%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매매 자신 있는 분들 위주로 접근을 해야겠지만 뉴로메카는 그래도 일간 변동성 4에서 5% 정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매 자신 있는 분들도 충분히 매매 가능하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봉을 보면 21선을 너무 시원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될 수 있겠지만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거의 10월 24일부터 기관 순매수 계속 들어왔고요. 외국인 쌍끌이 순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고 오늘 특히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대장급 종목 중에서는 1등을 레인보우 로보틱스 잡아드렸는데 이제 좀 중위권 허리 라인에서는 뉴로메카가 제일 좀 안정적이면서도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 이야기했고요. 관심주로 뉴로메카 살펴봤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러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